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에 크루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챗GPT, 제머나이, 그리고 요즘엔 트렌드가 이제 크루드로 많이 넘어갔는데, 크루드를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좀 효율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 그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하던 것을 여러분 PC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게 바로 크루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모나이나 뭐 챗GPT에 사용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크루드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PC나 안 쓰는 노트북을 또 업무에 자동으로 하나의 뭐 직원으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기능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현하는 내용은 이제 카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제 마케팅 할 때 카톡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업무 보고를 이제 카톡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걸 자동화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세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PC에다가 뭐 안 쓰는 PC가 여러 대 있다 그러면 여러 대 PC를 깔아놓고 뭐 A라는 PC는 이런 업무, B라는 업무는 PC는 이런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으로 하게 되면 직원이 PC에 앉아서 하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우드 데스크탑인데요. 예전에 이제 이걸 코딩으로 할 때는 클라우드 데스크탑과 같은 기능을 이제 코딩으로 해서 이제 뭐 이제 특정 그 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API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 쓰지 않고 쉽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PC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PC에서 카톡 자동 발생, 문자 보내기, 뭐 분석 정보 보내기 이런 걸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클로드 데스크탑은 구글 검색에서 클로드 데스크탑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클로드 데스크탑 지원 센터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클로드 데스크탑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 설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고요. 여기 지금 보면 클로드 다운로드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윈도우용을 클릭하셔갖고 다운하셔갖고 쭉 설치를 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설치하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데스크탑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게 데스크탑 PC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이제 깔리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ID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I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발 환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 개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구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계시는 크루드랑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데스크탑용 크루드는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자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디렉토리 안에 C 밑에 어디 밑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조사를 여러 개를 했어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판매 실적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게 되면은 C 밑에 어딘가에 저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직접 그걸 핸들링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자동 발생을 한다든지 상사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하나 이제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MCP라는 개념입니다. MCP. 자, 이 MCP를 이제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풀네임인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뭐냐? 자,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우선 모델 컨텐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클로드 서버에 여러분들 PC가 접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콘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맥, 문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문맥을 가지고 크루드 서버에 접근해가지고 그 문맥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일을 전달하고 그거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면 크루드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뭐 제모나이 구글이나 이런 데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기능을 갖고 이용하는데, 자,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이제 제모나이하고 뭐 크루드 같이 많이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MCP라고 하는 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제모나이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MCP가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MCP를 이용한다는 게, 어, 클로드 데스크탑을 잘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이걸 확인하고 가면 좋은데요. MCP라는 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AI 모델,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클로드가 되겠죠. 클로드의 모델과 외부 데이터 도구를 연결하는 거. 여기 말하는 외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 노트북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모나이, 이제 이런 특정 AI가 사용자 로컬 파일이나 특정 데스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려면 매번 복잡한, 자, 여기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API 연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PI 연동.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은 구글 데이터 API 연동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작업이 사실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하시면 MCP는 API 연동 없이 그냥 MCP는 내가 USB에 포트 꽂는 것처럼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포트를 꽂아서 클로드와 연결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MCP는 크게 이제 세 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 개념만 좀 이해하고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MCP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MCP 호스트는 모델이 탑재된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쓰는 클로드 데스크탑을 클로드 호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ID라고 하는 게 통합, 인테그레이트, 그다음에 D는 develop, E는 environment.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자들은 VS 코드나 콜앱 이런 것들 개발 환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누가 대신하느냐? 크루 데스크탑이 대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이전틱 AI를 하기 위한 어떤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MCP 서버가 있어야 되겠죠. 호스트가 있으면 서버가 있는 거예요. 호스트가 서버한테 업무 일을 지시하고 서버는 그 일을 받아서 호스트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버가 누가 되느냐? 특정 데이터와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게 서버인데 이제 로컬 파일을 검색하는 서버나 구글 드라이브 서버, 그다음에 SQL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되지만 이런 MCP의 기능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MCP 클라이언트는 호스트 안에서 서버와 연결해가지고 안전하게 통신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에 API 연결하는 것보다 쉽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게 MCP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데스크탑 자, 이렇게 이제 깔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한번 우리가 카톡이랑 연결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파일을 열어올 수도 있고 또 새 대화도 만들 수 있고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MCP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MCP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클로드가 굉장히 좀 스마트해요. 이제 제머나이나 챗GPT 이런 기능보다 좀 더 스마트하고 그 대신 이제 MCP 기능을 이제 사용할 때 이따가 좀 한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건데 좀 용량이 작아요. 콘테스트라고 하는 용량이
제모나이보다는 좀 작다. 그렇지만 기능은 스마트하고 좋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MCP를 이용해서 뭐 하겠느냐? 카톡으로 아침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있을 경우에는 뭐 예,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간단하게 아침마다 아침 8시에 나에게 나와 뭐 또 특정 누구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카톡 문자 발송해주는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나라는 건 빅데이터 김 교수 제가 카톡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자, 나에게 뭐 하냐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8시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라고 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도와줘 해볼게요. 그냥 도와줘.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자, MCP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MCP를 이용한다라고 지시를 해주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클로드가 이게 지금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를 이제 보내줄 거예요. 가이드를. 자, 어떻게 가이드를 보내주나 한번 볼게요. 자, 카톡 MCP는 현재 제가 연결할 수 있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지원은 어렵습니다. 연결 MCP는 뭐뭐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구글로 대신 발송, 뭐 카카오 API 활용.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칼렌더 알림 MCP 매일 반복적으로 보낼 수 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카카오톡 메신저 API를 받아가지고 막 쓰라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서 지금 말하는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API를 사용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할 거다? 내 노트북에서 바로 카톡 문자 보내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MCP와 자, 뭐를 연결한다? 크루드 데스크탑을 연결해서 하는 방법 알려줘.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을 하고 답을 주는데, 자, 이렇게 어떤 답을 전해볼게요. 자, 이제 성장 방법을 조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크루드 데스크탑하고, 그전에는 이제 크루드 자체, 이게 서버란 말이죠. 거기서는 API 가져와라는데 API를 가져오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커스텀 MCP로 카톡 자동 발생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 8시에 크루드 데스크탑에다가 MCP 서버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카톡과 PC 앱 자동 제어 자,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에게 발송한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MCP 이렇게 설치하고 데스크탑을 먼저 설치하고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요렇게 저장하고 MCP 파일 서버에 파일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데스크탑 MCP에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거 보시면 C 밑에 요걸 갖다가 저장하라고 돼 있죠. 이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이 파일이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냐면은 파이썬 또는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가 뭐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문자를 발송하는 실행 엔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크루드 데스크탑에 MCP를 연결하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 C 밑에 마이 다큐멘트 그 밑에 크루드 데스크탑 config.json 이렇게 이제 파일을 열고 아래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단계는 간단하죠.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8시에 자동 실행
스케줄러를 생성하는데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이 파일로 어디 밑에? 요 밑에 저장하라. 이대로 이제 따라 하시면 돼요. 이대로. 자, 그러면 이대로 따라해서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에 스케줄러에 등록이 되면 최종 요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면 된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원하는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데스크탑 다운받으라고 했죠. 이거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자, 필요한 거 설치. 자, PIP 이렇게 해서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네 단계만 거치면 문자 발송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처음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받아가지고 하나씩 그대로 이제 실행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절차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차례대로 자, 차례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요거 이제 다운받았고,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나왔죠. 여기 말하는 여기 이제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트북에다가 측정한 거를 실행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 명령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대로 커맨드를 실행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저는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좀 전에 이제 이 절차를 네 단계나 가르쳐 줬죠.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이나 이런 게 번거롭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있는 대로, 클로드에다 요청하면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자, 위 내용을 자동으로 내 PC에다가 실행하게끔 좀 해줘.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AI를 쓰다 보면은 제일 처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래갖고 뭐말 만들고 또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막 주고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위 방법을 자동으로 내 PC에다 설정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알아서 해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PC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PC에는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게, 자, 내 PC에서 뭐를 찾으냐? 파워셀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워셀 1단계에서 요거 지금 만들어진 거를 어, 다운로드해서 어디다가 다운로드 하느냐?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탕화면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시고, 자, 바탕화면에다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 저장. 자, 이렇게 저장 누르면 간단하게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작 메뉴 누르라고 그랬어요. 시작 메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냐? 파워셀. 자, 윈도우 파워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도스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아주 옛날이죠. 이 코맨드로 이제 사실은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운영체제, 도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위에 그래픽으로 싼 게 윈도우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건 다 명령으로 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는 게 이제 윈도우 파워셀이에요. 요거를 이제 누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를 때도 어떻게 누르라? 관리자 권한을 누르라. 근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냥도 되기는 되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거, 꼭 권장해요.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하면, 이제 접근 안 되는 경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크립트를 실행하라고 돼 있어요. 자, 윈도우 밑에 바탕화면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엔터 딱 치시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기능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파워셀 설치하시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딱 클릭한 다음에 자,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엔터 딱 치시면 돼요. 엔터. 자, 얘 명령들이 뭐냐면은 어디 밑에 알아서 요거 카카오 MCP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 노트북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설치해서
엔터만 탁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례대로 얘가 쫙 깔려요. 막 이렇게 복잡한 일들. 아까 네 단계가 있었는데 그 네 단계를 내가 하지 않고 알아서 누가 한다? 얘가 스크립트 짜준 거. 그러니까 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은 한 번에 내가 할 여러 가지 단계를 한 번에 쪼자작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설치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요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대로 자, 자동으로 처리할 것들, 폴더 생성.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MCP하고 PY 오토 그루라고 하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얘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덩어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와서 MCP 서버 파일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크루드 데스크탑의 설정 자동 업데이트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로 끝.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매일 8시에 작업 스케줄링이 딱 되면서 자, 거기에 이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딩 완전 노코드입니다. 노코드.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질 게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성능이 어떠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만큼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드린 MCP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코드 없이 이렇게 쉽게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된 내용이 아침마다 자동적으로 여기에 이게 올라가면서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이 된다. 쉽죠?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침에 이제 9시가 되면 이렇게 딱 떠요. 뭐라고 뜨느냐? 아까 우리가 해준 것처럼 여기 이제 설정한 대로 요대로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코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쭉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안녕하세요. 메시지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뒤에 그러면은 이모티까지도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아침이 되면 이렇게 문자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나중에 이제 바꿀 때, 문자 바꿀 때는 여기 있는 메시지 내용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확장을 하려면, 이걸 갖고 이제 확장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분석을 아침마다 레포팅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침 8시가 되면,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미션을 한번 해볼게요. 위 방법을 자, 좀 구체적으로 MCP를 이용해서 그 MCP를 이용한다는 거는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여러 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MCP를 이용해서 8시가 되면은 자,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 변동과 최신 뉴스를 구글 검색 이제 보통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야후 파이낸셜에서 많이 가져오니까 뭐 그런 것도 제가 아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할 때 알려주면 좋겠죠.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 가져와서 매일 보고해 주는 카톡 자동화 만들어 줘. 그리고 절차도 설명해 줘. 그러면 자세한 절차도 내가 좀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수정할 것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같이 좀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딱 하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내용들을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러지 이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테슬라 뉴스 수집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파일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얘가 이제 미리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스크립트로 바로 짜주죠. 파이썬 스크립트로. 그러면서 아까 네 단계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절차가 이제 쭉 나오면서 얘가 열심히 이제 코드를 만들어주고, 자, 이게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 코드대로 스크립트만 실행하면 아침에 이제 8시가 되면 여러분이 보고를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사한테
이제 뭐 사장님, 부장님 한테 여러분이 이제 직원으로서 매일 이제 판매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전날 판매가 엑셀로 쫙 들어오는데 그 엑셀 보고서를 쭉 정리해서 어떤 품목이 매출이 많이 났고 어떤 품목이 매출이 적게 났는지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엑셀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 편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구조도를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윈도우 작업 스케줄러가 자, 매일 8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어떻게 돼요? 트리거가 얘가 이제 발사, 트리거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포인트가 되는 게 트리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스톡 카카오 리포트 PY 파일을 열어가지고 메시지 수집, 그 다음에 메시지를 생성은 이 파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야후 파이낸셜에서 그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 주식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좀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현재가를 가져와서 등락 거래량 뉴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뉴스에 이제 이 데이터를 최신 뉴스를 테슬라나 엔비디아의 최신 뉴스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포맷을 생성해 가지고 주가하고 뉴스를 같이 생성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카톡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PY, Python Auto GUI라고 하는 이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카카오 PC 앱으로 전송하는 루틴이 최종 만들어지고 아침에 이제 8시가 되면 나와의 채팅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 나와의 채팅 부분을 만약에 상사에 보고할 경우에는 상사의 카톡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에 바꿔서 이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로직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여기서 생성된 거는 자, 마찬가지로 셋업 스탁 카카오 PS1이라고 하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게 MCP 카카오 폴더에 저장이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CP를 검색해서 우측 관리자 거랑 실행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즉시 테스트 해보려면 이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파워셀 여러분의 이제 도스 환경에서 이 명령을 바로 실행하면 이제 전송되는 메시지가 현재 기준 4월 26일 날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날짜, 테슬라 현재가, 전일 대비, 등락, 그다음에 최신 뉴스 나오고 엔비디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송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자동화를 가르칠 때 API를 가지고 서버 세팅하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자, 이 양이 굉장히 여러분들 PC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그냥 직접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파워풀하고 심플하게 할 수 있다. 예,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제가 끝으로 그 회사에서 쓸 때 마지막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요 내용을 좀 정리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자, MCP가 그러면은 클로드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구글도 있어요. 그래, 구글 제머나이는 왜 좋으냐면은 구글 제머나이에 데이터를 많이 쓸 수 있는 구글 데이터베이스가 구글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이걸 쓰신다 할 때는 MCP를 가지고 만약에 많은 데이터를 할 경우에는 처음에 뭘로 하느냐면은 그 구글에서 하는 제머나이 가지고 MCP로 구글 드라이브에 많은 데이터를 정리를 먼저 일차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글 데스크탑, 크루드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감수하고 최종 발송하는 이런 하이브리드를 여러분한테 좀 권장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량을 한번 구글 MCP와 그 다음에 클루드 MCP의 자 컨텍스트 아까 MCP의 C는 컨텍스트라고 했죠. 크기를 비교해줘. 처리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MCP는 많은 데이터를 하고, 그러니까
클로드 MCP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도 MCP가 있는데 2004년인가 3년에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는 AI가 뭘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프로토콜이 같이 개발이 돼서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클로드 쓸 때 좀 아쉬운 게 뭐야? 빨리 토큰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이브리드를 쓰면 좋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토큰 양을 한번 비교해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최대 컨텍스트의 크기가 지금 구글은 10만에서 20만 토큰, 최고로 한 10번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클로드 같은 경우는 10만 토큰이 표준이고요. 100만까지도 가는데 티어 4,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MCP 데이터의 처리 강점을 보면은 압도적인 용량이 이제 구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정보가 많이 있다. 그럼 많이 이제 있는 데이터는 구글 MCP로 먼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드 MCP는 뭐야? 높은 추론과 스테이블,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주입된 콘텍스트 내에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그렇죠? 우수하게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요 도구는 구글 CLI, 구글 AI 스튜디오. 자, 이런 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되시면 계면은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구글, 코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구글. 그거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구글 코드나 구글 데스크탑. 코드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적으로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초보자가 처음에 접근해서 크루드 쓰신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드린 MCP 방식으로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좀 더 고도화된 거를 만들고 로직을 여러분이 코딩을 좀 이해하신다면 코드 쪽으로 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입문 첫 번째 시간으로 구글 MCP 가지고 구글 데스크탑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진행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이용하셨을 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아시는 이제 사장님들도 이런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용했을 때 직원이 해야 되는 뭐 설문조사, 서치, 마케팅 이런 것들을 자동화가 돼버리니까 사실 좀 슬픈 현실인데 직원 수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은 증가, 매출은 동일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부대 비용이 적어지면 회사의 수익 구조는 좋아지는 거죠. 그게 AI 자동화의 핵심이겠죠. 자, 그런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린 이제 크루드 데스크탑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에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했던 내용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 댓글로 문의 주시면 또 여러분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김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